안녕하세요. 재충전TV입니다. 오늘은 크릴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비타민C가 좋다고 하니까 예전에 난리가 났었죠? 약국에 모든 비타민C가 동이 났었어요. 요즘엔 크릴이 좋다고 하니까 비타민C만큼은 아니지만 난리인 것 같아요. 크릴에 대한 문의도 많고 실제 구입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좀 알고 드시면 좋을 텐데 너무 뭐가 좋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이런 현상들은 특히 먹는 것에 관한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옷이야 유행 따라 선택해야겠지만 건강, 몸에 관한 것은 유행을 따르면 안 되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크릴로이 제품 3개 중 1개를 회수해서 전량 폐기 조치하겠다는 식약처의 발표가 있은 이후에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량 회수, 폐기 처분 이유는 추출 방식에 있습니다. 크릴에는 지방이 많지 않아서요. 압착 방식에는 유기용매로 녹여 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많이 뽑아내서 회사 매출에 보탬이 되거든요. 자연 압착 방식의 추출 방식이 안전한데 대부분 유기용매제를 사용해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산량이 많아 회사 입장에선 좋겠지만 사용한 유기용매제, 이를테면 헥산이나 에탄올, 아세톤 등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제품에 잔류하거든요. 법적으로 기준치야만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있어도 판매는 됩니다. 그런데 폐기처분 대상의 제품들은 함량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초산 에틸, 메틸 알코올 등 사용 금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안심이냐? 그렇지 않죠. 몸에 유해한 건데 적더라도 있는 것은 구입 안 하는 것이 낫죠. 핵산은 신경계나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에탄올이나 아세톤은 생식기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좋을 리 없고 몸 상태에 따라서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를 일입니다. 선택하실 때 추출 방식을 꼭 따져보세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아니야? 놀라는 분도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크릴오일 제품은 대부분 일반 식품으로 식품 유형의 어유나 기타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등으로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말하는데 임상실험을 통해 기능성과 안정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크릴오일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냥 일반 식품일 뿐입니다. 크릴오일도 오메가3를 공급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메가3 중 EPA는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행 개선을 돕죠. 오메가3 중 DHA는 눈의 망막의 주요 구성물질이면서 뇌세포와 신경세포의 구성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동물성 오메가3 속의 DHA와 EPA는 몸에 필요한 그러나 체내 합성이 안 돼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 먹어야만 하는 필수 지방산 중에 하나인데요. 크릴오일도 주성분은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대부분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적은데 비싸요.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무작위로 조사해보니까 보통 1회 분량당 1000mg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캡슐당 지방 전체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지 오메가3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크릴오일 제품에는 약 20%의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1000mg짜리면 오메가3 EPA와 DHA의 총량이 200mg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체에 유용할 만큼의 오메가3 함량과 바로 말씀드릴 아스타잔틴의 함량과 효능에 대해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크릴오일이 다른 오메가3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성분이 바로 아스타잔틴이라는 것입니다. 아스타잔틴은 미셀 조류, 그리고 새우나 크릴, 게, 랍스터 등 각각류와 연어 등 붉은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마리골드나 브로콜리, 깻잎 등 녹황색 채소에도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계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세포와 눈의 망막의 손상을 예방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에 대한 내용들, 아스타잔틴이 혈행 개선,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작용, 이런 기능성이 있다는 등의 광고나 표시에 대해 식약처가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했다는 것이죠. 일반 식품인데 이 성분의 효능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과장 광고, 허위 광고 하냐는 것이죠. 만약 주장대로 효과가 있다고 쳐도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보통 크릴오일 제품들이 함유한 아스타잔틴의 함량은 100에서 많으면 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이크로그램? 밀리그램으론 1000분의 1이니까 0.1에서 0.4mg인데요. 1mg도 적은데 0.1mg으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어떤 곳에서는 비타민C의 6000배 되는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군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지른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칩시다. 보통 1회 분량당 200 마이크로그램 있다고 가정하면 밀리그램으로는 0.2mg이고 비타민C의 6000배 효과라면 비타민C로 쳤을 땐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면요. 0.2 곱하기 6000이니까 1200mg이네요. 여러분이 드시는 비타민C 한 정에서 3정이면 되는 거네요. 아스타잔틴 0.2mg을 드시던 비타민C 1200mg을 드시던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다만 크릴오일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 이 아스타잔틴이 논란은 있지만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이니까 점막이나 피부, 특히 눈의 건강에 도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드실 거면 아스타잔틴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섭취하는 수량을 늘리세요. 크릴오일이 오메가3 제제와의 또 다른 차이는 인지질이 많다는 겁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구성성분이고 뇌세포를 이루고 있는 지방성분 중 하나입니다. 물과 친한 친수성과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흡수가 좋고 혈중 지방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죠. 크릴오일을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 중 하나는 산화입니다. 일반 오메가3보다 산화가 쉽기 때문에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럼 캡슐에 산화 방지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상 크릴오일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메가3 아스타잔틴 인지질이 들어있는 크릴오일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이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것과 이왕 드실 거면 이들의 함량이 충분한 것을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럴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가격이겠지만요. 다음 시간엔 그럼 오메가3와 크릴오일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용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도 꼭 해주세요. 이상 재충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